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현대 대한민국의 군주제를 다시 도입한다. 만약 그런다면 어떨까? 이런 가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저희 손에는 이 시나리오가 가져올 여러 파장들, 그러니까 법률, 사회, 경제, 외교적인 부분들을 다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요, 군주제 복원이라는 아이디어가 과연 형실성이 있나? 또 만약 추진된다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이걸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왕조 재건 이런 흥미 위주의 상상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체성 또 헌법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보고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역시 헌법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헌법 1조랑 그냥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혈통에 따른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바꾼다고 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헌법 개정 절차라는 게 국회 제적 3분의 2 찬성에다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잖아요. 그 문턱 자체가 엄청 높기도 하고요. 근데 설령 그 절차를 다 밟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래서 이걸 합법적 절차를 이용한 사실상의 헌정 파괴 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보고서에서는 특히 조전 말기나 대한제국의 경험 이런 걸 언급하던데요. 네, 그 역사적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당시 군주제가 내부 갈등이나 외세 개입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 평등, 능력주의 같은 거요. 이런 가치들이 세습 신분제를 기본으로 하는 군주제하고는 이게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입헌군주국도 있지 않나요? 거기는 괜찮은 건가요? 그게 바로 보고서가 지적하는 경로 의존성의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면 바꾸기 어려운 그런 관성 같은 거죠. 영국이나 일본은 군주제가 역사적으로 단절 없이 쭉 이어져 왔지만 한국은 오히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켜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 경험이 아주 강렬하죠. 이런 상황에서 군주제를 다시 복원하자 이런 시도는 국민통합은커녕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내전 수준의 혼란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상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면 경제나 외교는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장 그 왕실 유지 비용 문제부터 시작되겠죠. 영국, 일본 사례만 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처럼 왕실 재정이랑 국가 재정이 뒤섞이는 궁부일체 같은 시스템은 현대 자본주의하고는 완전히 충돌하고요. 또 예전에 왕실 재산이었지만 지금은 국가 소유가 된 자산들 있잖아요. 이 문제도 엄청난 법적 사회적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외교 문제는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특히 동맹관계라던가? 정확합니다. 군주제 도입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한미동맹처럼 가치동맹,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고서는 이걸 심지어 동맹의 와해 가능성으로까지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게다가 내부 혼란이 심해지면 북한에게는 이게 도발에 좋은 빌미를 줄 수 있겠죠. 또 주변 강대국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는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요. 보고서는 구한 말에 외세가 개입했던 역사가 혹시 되풀이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걸 신박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세습 통치를 비판해왔는데 스스로 비슷한 길을 간다는 그런 비판에서도 자유롭게 어렵겠죠. 이야, 들어보니 정말 다각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시나리오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보고서는 군주제 보관 시도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큰 혼란과 퇴보로 이끌 거다. 그리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군요. 결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 발전은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를 더 강화하고 성숙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 왕실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에서 주관하는 종묘제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왕조의 문화적 상징성이나 전통은 현재의 공화국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존중하고 계승할 수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사와의 건강한 공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고서 분석을 통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보고서의 결론처럼 군주제 복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거 왕조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또 건강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